네, 안녕하세요. 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의 주제는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바라본 2025년의 글로벌 위협 동향입니다. 이 작년에도 많은 해커들에 의해서 공격들이 다수 있었고, 최근에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이 많은 공격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공격자들이 어떤 택틱과 테크닉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11년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저희는 IR과 TI를 처음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처음 TY와 IR을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이다 보니까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매체가 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정보들을 다른 서드파트 솔루션에서 정보를 제공을 받다 보니 이러한 솔루션들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크라우드사이클은 기존 전통적인 이런 백신 솔루션, 시그니처 기반의 방식인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 시그니처 방식의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AI의 머신러닝 기반의 엔드포인트 솔루션, 저희 팔콤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TI와 이런 IR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워크로드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러한 보안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시내 플랫폼,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로 보안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팔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글로벌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더스트리, 금융, 식음료, 자동차, 그리고 일반 테크 기업이나 여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탑 10의 기업들 중에서 8개 내지 9개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포춘의 100대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인 557개 이상의 기업에서도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더스트리에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인텔리전스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커의 AI 네이티브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싱글 에이전트, 하나의 에이전트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클라우드 시큐리티,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하나의 모듈들을 단 하나의 센서로 모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어떤 리소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 하나의 센서를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센서가 이 전체 모듈을 다 사용을 하더라도 약 CPU 1에서 3% 그리고 메모리는 약 200에서 300메가 이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장점으로 두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한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지금 다양한 기능별로 에이전트가 다 따로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설치하면 당연히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많이 불편하시죠. 근데 지금 그러면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나 서버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나 네네. 클라우드에 있는 에이전트나 다 똑같은 에이전트라는 네, 건가요? 하나의 기능에서 저희가 오.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당 기능이 그냥 작동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미 다 구현이 돼 있는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부를 라이센스로 네, 맞습니다. 서브스크립션으로 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인 팔콤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가트너에서도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5년 연속 가트너에서 최상위 리더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저희 포레스트 웨이브에서도 저희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부분에서는 최상위 리더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 서비스인 MDR 서비스도 현재 보안 업체 유일하게 저희가 리더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 세 개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현재 탑 리더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2025년 글로벌 스레트 리포트에서 분석하고 있는 저희 클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제공하는 위협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어떤 많은 공격들이 일어났고요. 그런 공격들을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들을 이 위협 리포트에서 제공을 할 건데요.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커는 단순히 이런 위협에 대한 악성 코드, 이런 악성 코드의 굉장히 중요성,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지 않고 저희는 공격자 기반으로 이 공격자의 문제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침해의 위협은 악성 코드가 아니라 공격자에 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을 행하는지, 이들이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이들이 어떤 인더스트리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기반으로 저희는 공격자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크라우드스트라이커는 굉장히 많은 공격자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7개 이상의 공격자 그룹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새로운 공격자 그룹을 26개 이상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자 그룹들 하나의 명칭을 줘서 이 크리미널 조직, 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뭐 랜섬웨어 조직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저희는 스파이더라는 공격자 명칭으로 명명해서 부르고 있고요. 이런 국가 기반의 공격자 그룹들, 북한이나 중국, 뭐 이란, 러시아 등 이러는 국가에서 어떤 형상화하는 동물로 저희가 표현을 해서 차이나는 판다, 러시아는 베어, 뭐 북한은 천리마, 이런 공격자 이 그룹들을 동물로 형상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물로 형상화해서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공격이 발생됐을 때 그 해당 공격이 특정 공격자가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기존의 어떤 커뮤니티 이름, 뭐 APT 그룹의 APT45 뭐 이런 그룹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이머스 천리마라는 공격자가 공격을 해왔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북한발 공격이구나 라는 빠른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자 그룹들을 동물로 형상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위협 리포트, 작년 2024년에 공격당했던 이런 리포트를 저희가 2025년 글로벌 리포트에 담아놨는데요. 이러한 스레드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초기 억세스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보시면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자들이 약 4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XX 브로커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은 초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격자에 대한 툴, 공격에 대한 방식들을 거래하는 이런 거래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초기 억세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초기 억세스를 했느냐를 봤을 때는 이런 공격자들이 어떤 특정 취약점을 가지고 초기 억세스를 하고 이 억세스가 된 이러한 기반을 액세스 브로커들이 이 다크웹이나 딥웹에서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표로 계속 공격자들이 반복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초기 억세스 이후 우리가 어떤 공격들이 많이 일어났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 공격자들이 초기 억세스 이후에는 단순히 악성 코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들을 직접 핸즈온 키보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이런 공격보다는 공격자들이 들어와서 파워쉘을 실행하거나 특정 윈도우에 신뢰된 UT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로그를 지우거나 이런 기반의 이런 액티비티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그니처 방식으로는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이런 공격들을 탐지하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 새로운 위협들을 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자들이 초기 억세스 이후에 전파가 되는, 레트럴 무브먼트 되는 것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리포트에 보고된 시간으로는 작년에 51초라는 시간이 가장 빠른 레트럴 무브먼트 시간이었고요. 평균적으로는 48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작년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약 12분 정도 더 빨라진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공격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지 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요, 이사님. 저 왼쪽에 있는 그 이니셜 액세스에서 액세스 브로커 활동이 50% 증가했다는 게 네네. 특정 A라는 기업이 한번 해커의 공격을 당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A라는 해커가 이 기업을 뚫은 그 정보를 다크웹에 올려서 거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해커들한테 팔고 네네. 그러면 그 A라는 기업은 뭐 특정 뭐 1번 해커한테 해킹을 당했지만 이후에 수많은 또 다른 해커들한테 공격당할 확률이 또 엄청 늘어난 높아지는 거라고 보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아, 그래서 저 브로커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격을 했던 그런 툴과 공격 방식들을 네.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크웹에서도 네.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네. 여기는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네네네. 툴킷이다라는 것들이 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야, 다크웹에서 해커들한테 아주 맛집으로 찍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에서도 저런 어. 다크웹에서 검색하는 것들, 기능들을 네. 굉장히 많이 찾고 계세요, 최근에. 아, 그리고 저 스텔스 부분에 핸즈온 키보드라는 게 네.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치 내 PC에 내가 그 명령을 실행한 것처럼 보이게끔 공격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평상시에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실 때 네. 뭐 핑을 많이 날릴 수도 있고 네, 네. FMI도 날릴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런 어떤 행동들, 명령들이 네. 어떤 이상행위로 트리거가 된다면은 예, 그것들을 저희가 다 탐지해내는 건데 네.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악성 행위에 대한 패턴은 네. 저희가 뭐 해시나 이런 어떤 시그니처로 만들어져 있긴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자들이 실질적으로 핸즈온하는 이런 행위들을 탐지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인 명령어 실행으로 보일지라도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이후 단계를 보면 이거는 이상한 짓을 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실행한 거구나 라는 판단을 그 명령이 내릴 때는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징후를 가지고 이거는 위협이야.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행위가 들어오면은 바로 위협으로 탐지를 해서 뭔가 알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뭐 다음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핸즈온 공격도 네. 행위 기반으로 탐지를 해내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CMD라는 커맨드로 들어가서 네. 핑을 날리고 FMI를 치지만 네. 실제 어떤 스크립트에 의해서 FMI가 쳐졌을 때는 얘는 이상한 경로로 들어온 FMI 명령어다 그렇죠. 라고 인지를 해서 저희가 이건 이상 행동이야 라고 탐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예시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셜 엔지니어 공격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봤을 때 기존의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우리가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잘 갖춰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격자들이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다 뚫고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가장 뚫기 쉬운 사람을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을 이용해서 피싱 공격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피싱에 대한 그런 뭐 보이스 피싱에 대한 공격을 하든 그래서 사람을 타겟으로 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팸을 날려놓고 이런 헬프데스크를 위장해서 네네. 너희 스팸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줄게. 원격에 접속해봐. 라고 해서 이런 원격 세션을 연결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셜 엔지니어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통해서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공격자들은 그러한 손상된 자격증명들, 획득한 이런 그 계정들을 다크웹에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야. 그래서 이런 판매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취약한 부분은 사람이라서 해커들도 그걸 알고 지금 사람을 집요하게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이런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네. 이번 RSA에서도 네. 이런 사람을 위한 소셜 엔지니어 공격에 대해서 포커싱을 많이 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건 그냥 꾸준한 보안 교육밖에 없는 건가요? 최소한의 방어 대책, 뭐 말씀드린 저 아래쪽의 내용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SSO 인증 방식을 택하고 MFA를 반드시 설정해서 이런 계정이 탈취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예방을 하고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보안 교육, 보안 인식 교육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소셜 엔지니어의 공격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컬리 스파이더라는 이 크리미널 공격자 그룹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 핸드폰과 뭐 이런 펜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공격자의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의 공격을 뜻하는 그런 캐릭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컬리 스파이더는 실제 공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한테 스팸 메일을 폭탄을 날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스팸 메일을 다 수신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 공격자는 헬프데스크를 가장해서 공격자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스팸 메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거 좀 대응을 해줄게. 나한테 원격 세션을 연결해봐. 라고 했을 때 와. 당연히 사용자는 우리 직원의 헬프데스크인 줄 알고 네. 원격을 연결을 해줄 거고요. 네. 원격을 연결을 하면서 뭐 어떤 뭐 파일이 설치되거나 네. 아니면은 이 공격자가 원격 세션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파일을 설치해서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라고 하면서 이 호스트 하나가 탈취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호스트에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스트를 통해서 다른 인프라에도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네. 하지만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오버워치라는 위협 펀딩 팀에서는 네. 이 공격이 굉장히 짧게 일어나거든요. 처음 액세스에서부터 악성 코드 백도어를 설치하기까지 약 4분 정도 시간으로 네네네.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네. 그 안에 우리 오버워치 팀에서 이런 내용들을 헌팅해서 마지막에 백도어가 설치될 때 이런 위협들을 찾아내서 알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야. 이 사람의 신뢰를 많이 이용하는 그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생각으로 갖고 이 공격을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 IT 팀에서 스팸 메일 많이 받았으니까 조치가 필요하니 원격을 세션을 열어줘 하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걸. 그렇죠. IT 팀에서 연락 왔는데. 네, 그런 위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비싱 공격들이 작년 기준으로 약 4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수치도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러티브 AI,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젠 AI를 이용한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페이머스 찰리마라는 북한의 공격 그룹입니다. 저 페이머스 찰리마에는 김숙희, 그다음에 라자로스들이 포함된 공격자 그룹이고요. 네. 저 공격자 그룹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이런 젠 AI를 이용해서 어떤 링크드인의 프로필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링크드인의 프로필을 이용해서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기업에 취업 이력서를 넣어서 취업을 하고 그 기업에 입사를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기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유출하고 아니면 백도어도 심어놓고 그런 위협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의 공격자 그룹입니다. 야, 이게 원격 근무가 활성화됐으니까 이런 게 가능해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에 입사해서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을 다 접근해서 가져오는 정보를 유출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금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AI, 젠 AI를 이용해서 이런 피싱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싱을 할 때는 이메일을 통해서 피싱을 하는데 이메일의 문구들을 젠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메일을 날리게 되면은 실제 사람이 작성한 이메일보다 젠 AI가 만들어준 이메일 자체를 클릭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건 참. 그래서 좀 더 신뢰가 가는 이메일을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젠 AI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딥페이크나 보이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행태도 많이 늘어났고요. 글로벌에서는 이 딥페이크 비디오를 이용해서 이 재무팀의 어떤 직원에게 재무팀 임원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서 영상 통화가 가는 상태로 어느 기업에 뭐 얼마를 송금해라라고 해서 약 2,560만 달러를 송금한 사례도 저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젠 AI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자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보면은 사람을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유저 베이스, 휴먼 베이스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자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됐으니까 저런 공격이 2차적으로 들어온 걸 거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AI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기업의 대상자들도 굉장히 그럴싸한 프로필의 사람이 우리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의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실질적으로 인터뷰도 영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입사도 간단하고 저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다 인터뷰 보고 입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솔루션 차원에서 어떻게 막아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솔루션 차원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부에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를 감지를 해야죠. 우리가 입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필터를 할 수 없다라면은 이 사람이 입사한 이후에 내부 정책들을 강화해서 최대한의 접근들, 최소 권한의 정책으로 접근을 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일지언정 너는 언제든지 해커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자의 어떤 그 위험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내부 위험 평가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네. 행하는 어떤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네. 이런 서비스 영역으로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해주는 그런 야.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중국발 공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이 정부기관,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함으로써 이 중국도 예전에도 저희가 중국발 공격이 많았지만 네. 굉장히 간단한 공격들로 많이 행해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공격 기법들로 얘네가 공격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 중국발 공격들을 저희는 판다라는 공격자 그룹으로 네네네. 저희가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판다라는 공격자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공격에 대해서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중국은 어느 하나의 타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인더스트리를 다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이나 미디어, 제조, 뭐 네. 텔레콤 이런 데를 다 인더스트리 구분 없이 공격을 하고 최근 들어서 이 중국들이 북한의 이 찰리마라는 네네네. 이런 공격자 그룹들과 협업을 해서 많이 공격을 또 하는 와. 케이스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발 공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타겟으로 하는 공격자 그룹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국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굉장히 전환을 네.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도 이 온프레미스의 뭐 어떤 보안 절차들을 다 뚫는 것보다 네.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어떤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네네네. 클라우드에 컨트롤 플레인을 탈취하게 되면은 아. 클라우드의 전체 컨트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공격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게 온프레미스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보다 클라우드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보안 홀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래서 아예 그냥 클라우드 쪽으로 공격을 집중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자들은 온프라미스보다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쉽고 진입이 더 쉽기 때문에 공격하는 방식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어카운트만 탈취해도 네. 그 안에 있는 서비스되는 걸 모든 걸 다 컨트롤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컨트롤되는 이런 공격의 방식들을 많이 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침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25% 이상 아이고야.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자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공격자 그룹들은 대부분 이런 컨트롤 플레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플레인만 얘네가 획득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전체에 대한 네이티브 서비스들, 네네네. 어떤 계정 정보들, 네. 민감한 데이터들을 다 얘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그런 타겟으로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격 증명들을 탈취당한 이런 기법들을 많이 저희가 보고 있어야 되고요. 네. 최근에 이런 패스워드 스프레이 공격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패스워드를 대입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를 대입해서 공격할 때 뭐 5회 이상 똑같은 걸 네, 하면 네네네. 차단되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면은 10분 안에 몇 회가 들어오면 네, 차단하고 네. 이런 공격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네. 뜨문뜨문 한 번씩 공격을 하는 방식을 패스워드 스프레이 기법들이라고 하는데 야. 이런 공격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네. 얘네들이 최대한 차단이 안 되게끔 그런 자격증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기업들이나 북한 찰리마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vulnerability,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의 행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취약점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OS 취약점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입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은 정해진 이런 OS들이 없이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영역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해커들은 가장 취약한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노리고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부 인프라로 접근할 네네. 수 있는 이런 공격 타겟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공격자들이 이 익스플로이 체인이라는 이 취약점을 어떤 연계를 해서 공격하는 방식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이 체인이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실제 초기 액세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메일 피싱을 통해서 뭐 계정 탈취를 하든가 네. 아니면 어떤 뭐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든가 네. 초기 진입을 어떤 특정 취약점으로 인해서
침입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권한 상승을 할 때도 네. 그 내부에 OS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권한 상승을 하고 거기서 레트로 무브먼트 되는 것도 그 다른 여타 취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연계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는 익스플로이트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격자들이 이런 취약점만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행태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난 것들이 초기 억세스, 접근하는 취약점들, 피싱이나 뭐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취약점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OS나 기타 등등의 주변 장치들도 이 취약점에 대한 대비를 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취약점들은 기본적인 OS 업데이트만 꾸준히 잘 해도 많이 막아질 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OS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기기의 대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OS 업데이트만을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수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또 툴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저희 스포트라이트라는 모듈이 이런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인데 네. 실제 그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하는 역할은 네. 실제 우리 자산에 어떤 CV 코드의 취약점들이 존재하는지를 네네. 보고 네. 그 취약점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취약점의 코드, 이 레벨, 그 스코어가 네. 하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얘가 정말 실행 가능성이 적은 취약점인가 하면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스코어링을 해서 얘가 좀 더 가능성이 낮은 얘는 취약점이다라서 네. 저희만의 스코어링을 또 해서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이런 취약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자산에 특정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CV 취약점이 있는데 이걸로 네. 공격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우리 네. 자산에서 그 취약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다 갈성 있게 볼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취약점이 다 존재를 하더라도 다 네. 업데이트를 못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관리 영역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업데이트 하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무슨 영향이 문제가 갈수 생기고 있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함부로 업데이트를 맞습니다. 못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돼. 아니야. 요거는 괜찮아. 냅둬도 돼라는 거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알려준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만의 스코어링을 통해서 어떤 위협의 가시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굉장히 그 클라우드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솔루션들도 굉장히 사스 기반으로 많이 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들도 이 사스 플랫폼을 공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타겟을 많이 하고 있는 게 M365. M365를 가장 많은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메일이나 어떤 문서들, 뭐 이런 파일들이 가장 얘네들이 얻기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네. 공격자들이 타겟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쉐어포인트. 저기 데이터 최근 다 있을 거니까. 기업에서 쉐어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모든 쉐어포인트 데이터에 거기다 다 모아놓는 그렇죠. 어떤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갖고 있는데 네. 공격자가 쉐어포인트를 하나를 탈취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지만 뭐 네. 예를 들어서 VPN 사용 가이드나 VPN 설치 가이드가 있다 오, 라고 하면은 공격자는 그 VPN 설치 가이드를 보고 자기가 네. VPN 설치해서 네네네. 그 인프라로 들어가서 모든 네. 것들을 다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공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스 플랫폼의 공격들도 저희는 하나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방을 했냐 직접적으로 사스 플랫폼에 대한 보안 설정 포스처 매니저를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스 플랫폼에 대한 권한 그리고 계정 이런 관리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에서도 이 사스 플랫폼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댑티브 실드라는 솔루션, 글로벌 리더에 있는 이런 SSPM, 사스 플랫폼 포스처 매니저 하는 솔루션을 인수를 해서 네. 팔콘 실드라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 플랫폼도 항상 보안 대상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스들은 그 사용자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M365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사스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 옥타 같은 IAM 솔루션들을 많이 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MFA도 만약에 다자간 인증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네, 네. 옥타 같이 SSO를 이용해서 네. 인증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마저도 부족한 부분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에서는 옥타의 컨피그에 대한 설정까지도 저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옥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패스워드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네, 어떤 네. 보안 설정이 미비한 네.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아. 이 설정은 뭐 이네이블 해야 된다. 이 네, 설정은 네, 네.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아. 포스 매니저 해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옥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설정의 자유도가 되게 높아서 좋은데 네네.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맞습니다. 게.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다 켜놓으면은 막 그 직원들이 엄청 또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일단 열어놓고 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현재의 사용성도 해치지 않고 보안성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옥타가 아니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특정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쭉 야. 진단을 하기 때문에 옥타. 얘들은 꼭 활성화를 해야 된다. 네. 뭐 얘들은 그냥 취약하다. 뭐 이런 음. 정보들을 쭉 리포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최근 트렌드 되고 있는 이런 공격 방식들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격 방식들은 대부분 특정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의 형태들을 갖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럼 이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인더스트리를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탐지하고 그렇죠.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 솔루션 플랫폼, 팔콤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팔콤 플랫폼에 대한 슬로건은 We Stop Breach라고 해서 침해를 막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고객에게 저희 안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공한 보안 위협에 대한 데이터 내용들은 전부 다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어지는 순서는 저희 손두영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다양한 공격 기법들 중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다 막을 수 있는데 저것들을 다 보기 시간상 부족하니 특별한 사례 하나만 딱 콕 집어서 네. 어떤 식으로 막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